찌라시님, 이 이야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교롭게도 이제 3월 31일, 오늘은 홍럼프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홍럼프는 말이죠. 노무현은 뇌물 대장이다. 뇌물 먹고 자살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홍준표의 정치 노선에 반대하는 분들은 기겁을 할 그런 망언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것은 어떤 반노 마케팅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당면한 과제가 그나마 이제 경쟁 상대로 볼 수 있는 김진태 의원을 누르고 본인이 어떻게든 이제 31일 날 오늘 후보를 확정시키는 데 있을 건데요. 예. 지금 후보들 간의 어떤 경쟁 또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 공개 토론안에서 오가는 얘기들이 예. 시정 잡배나 할 만한 인신 공격과 아주 비열한 언사들이 네. 그대로 방송을 타고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은 이제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의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 안에서 지금 뇌물에 대한 부분이 지적된 것은 예. 본인도 사실 뇌물죄에 연관돼서 지금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김진태 의원한테 나는 무죄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또 정권이 바뀌고 사법정의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면 박근혜 뇌물죄가 인정되는데 홍준표가 뇌물죄가 성립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로 나오더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정상적인 도덕성을 갖춘 대통령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같이 물고 늘어져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핑계거리를 만드는 데 지나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이런 식의 막말을 통한 주변의 시선 집중을 통해서 예.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예. 본선에서도 이런 유로밖에 정치 공세를 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 버린 거죠. 아니 근데 말이죠. 전략적으로 그게 맞는 전략입니까?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는데 박정희를 누른 지 오래예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다수 국민의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비방모략한다? 무슨 목적과 목표를 갖는 전략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홍준표가 기대할 만한 또는 의미가 있을 만한 지지를 얻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유일하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이제 대구, 경북, 경남, PK에 있는 정통적인 지역 정서를 호소하는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지자들한테 쉽게 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쏠려있던 호감 부분을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하는 일종의 지상과제가 있는 것이고 예. 나중에라도 어떤 그런 공방 내지는 누가 영남의 적자인가 누가 영남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이 노무현의 그림자를 벗겨내기 위한 굉장히 고단수적이고 치졸하긴 하지만 정치적 계산이 돼 있는 그런 이제 발표고 그런 이제 어록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홍준표는 이번에 대통령이 될 마음이 없다. 이런 뜻으로도 읽힙니다. 대세가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당선되리라고 믿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못하게 꼼수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본인 혼자의 계산인 거고요. 예. 선관위가 일요일이라도 그 사퇴서를 받아서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네요, 보니까. 예. 그게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본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잡고 가는 거고요. 예. 홍준표 입장에서는 다음 그 본인의 정치적 행보나 정치적 행명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영남 안에서라도 30-40% 이상의 지지표를 받아내야 되는 게 지상 과제인 거고요. 만일 그걸 못하게 된다면 그동안 어떤 그 여권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이 가져왔던 정치적인 본산 자체를 민주당에 그대로 내주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재기불능이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번 선거 자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총선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당으로, 소수당으로 정치 세력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사활을 걸고라도 지금과 같은 그 비상식적인 정치 공세들을 풀어냄으로 인해서 지역 정산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어떤 그 동의와 지지를 구해보려고 하는 이제 마지막 전술인 거죠. 이제 홍준표가 내세울 수 있는. 또 그런 면도 있고 워낙 홍준표가 이 당에서 마이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이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그 주류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그 대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노무현 반대, 좌파 반대. 그러니까 그 정서의 정면으로 호소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무엇보다도 뭐 정책에 대한 비난보다는 노무현이라는 일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색을 드러냈을 때 TK의 주류로도 자기가 우뚝 설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이 1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지사는 32일 날 후보 경선이 끝나고 나면 어찌 됐든 대연정에 대한 제안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예. 그 안에 어떻게든 의미가 있는 지지율 회복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범여권의 정계 개편이 예. 지금까지 가장 높은 지지 수치를 받고 있는 안철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후 4월 5일 전에 모든 대선 주자가 확보되기 전에 범여권 안에서의 어떤 그 세력 규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자기네 경선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혀 엉뚱한 노무현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그림자를 걷어내고 있는 선수를 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생존을 위해 생계형 노무현 모략이군요. 그렇죠. 근데 참 애잔하죠. 왜냐하면 세월이 다르고 이미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어느 정도 끝나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런 이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정치를 풀어가고 있는 뭐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더 떨어지게 될 공산이 높지 않나. 예. 뭐 결국은 단당으로서의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지적이 예리합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이건 지금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은 아닌 것 같고, 예. 네. 하여간 이렇게 해서라도 생존, 아니, 기생하려는 자유당 참 애잔합니다. 자유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뭐 김용민 밖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점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네, 저도 적극적으로 예.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직까지 당적 회복하시고 계신 건가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변호사까지 네.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 지위를 회복하는 그런 법적 투쟁 공언했고요. 네네. 실행에 옮길 겁니다. 예. 네, 선거 운동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이 노무현의 그림자를 벗겨내기 위한 굉장히 고단수적이고 치졸하긴 하지만 정치적 계산이 돼 있는 그런 이제 발표고 그런 이제 어록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홍준표는 이번에 대통령이 될 마음이 없다. 이런 뜻으로도 읽힙니다. 대세가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당선되리라고 믿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못하게 꼼수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뭐 법적으로 본인 혼자의 계산인 거고요. 예. 선관위가 일요일이라도 그 사퇴서를 받아서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네요, 보니까. 예. 그게 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본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잡고 가는 거고요. 예. 홍준표 입장에서는 다음 그 본인의 정치적 행보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영남 안에서라도 30, 40% 이상의 지지표를 받아내야 된다고 하더라도 예.
본선에서도 이런 유로밖에 정치 공세를 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 버린 거죠. 아니 근데 말이죠. 전략적으로 그게 맞는 전략입니까?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는데 박정희를 누른 지 오래예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다수 국민의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비방모략한다? 무슨 목적과 목표를 갖는 전략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홍준표가 뭐 기대할 만한 또는 의미가 있을 만한 지지율을 얻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유일하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이제 대구, 경북, 경남, PK에 있는 정통적인 지역 정서를 호소하는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지자들한테 쉽게 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쏠려있던 호감 부분을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하는 일종의 지산과제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라도 어떤 그런 공방 내지는 누가 영남의 적자인가 누가 영남을 노무현이라고 하는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의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뭐 그 부분 안에서 지금 뇌물에 대한 부분이 지적된 것은 본인도 사실 뇌물죄에 연관돼서 지금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진태 의원한테 나는 뭐 무죄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정권이 바뀌고 사법정의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면 박근혜 뇌물죄가 인정되는데 홍준표가 뇌물죄가 성립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로 나오더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인 도덕성을 갖춘 대통령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같이 물고 늘어져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핑계거리를 만드는 데 지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식의 막말을 통한 주변의 시선 집중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찌라시님 이 이야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교롭게도 이제 3월 31일 오늘은 홍럼프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홍럼프는 말이죠. 노무현은 뇌물 대장이다. 뭐 뇌물 먹고 자살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홍준표의 정치 노선에 반대하는 분들은 기겁을 할 그런 망언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것은 어떤 반노 마케팅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당면한 과제가 그나마 이제 경쟁 상대로 볼 수 있는 김진태 의원을 누르고 본인이 어떻게든 이제 31일 날 오늘 후보를 확정시키는 데 있을 건데요. 지금 후보들 간의 어떤 경쟁 또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 공개 토론 안에서 오가는 얘기들이 시정 잡배나 할 만한 인신 공격과 아주 비열한 언사들이 그대로 방송을 타고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은 이제 되는 게 지상 과제인 거고요. 만일 그걸 못하게 된다면 그동안 어떤 그 여권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이 가져왔던 정치적인 본산 자체를 민주당에 그대로 내주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기불능이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번 선거 자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총선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당으로 소수당으로 정치 세력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사활을 걸고라도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인 정치 공세들을 풀어냄으로 인해서 지역 정산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어떤 그 동의와 지지를 구해보려고 하는 마지막 전술인 거죠. 이제 홍준표가 내세울 수 있는. 또 그런 면도 있고 워낙 홍준표가 이 당에서 마이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너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주류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그 대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노무현 반대, 좌파 반대. 그러니까 그 정서의 정면으로 호소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무엇보다도 뭐 정책에 대한 비난보다는 노무현이라는 일개인에 대한 비난으로